안녕하세요. 민성원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한 10회에 걸쳐서 어머니들이 질문을 하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는데요. 음,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 문제점인 경우도 있고 사실 문제점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학을 가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실제로 한 50만 명이 시험 본다고 했을 때 약 2만 명 정도, 즉 4% 아이들 정도가 상위권 대학을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96%에 속하게 되면 상위권 대학은 이제 못 가는 거예요. 스카이 정원 합치면 한 1만 명 되니까 거기다 서성한 합치고 뭐 이렇게 합치면 한 2만 명 되거든요. 그럼 2만 명 안에 들면은 대학 입시로서는 한 거잖아요. 그러면 100명 중에 한 4명인데 그러면 100명 중에 10명, 20명, 뭐 30명, 뭐 10%, 20%, 30% 아이들은 실패한 거냐? 실패한 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대학 입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더 좋은 대학을 갔으면 했다면 그거는 약간 원하는 대학을 못 간 게 되기 때문에 그 정상이다 비정상이다라고 구분하면 거의 대부분 애들이 정상인데 사실은 우리 아이가 좀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그 기준을 쭉 높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질문부터 대답을 하면 그 알렉스 8세님의 질문인데 주제는 말은 잘하는데 쓰기를 힘들어한다. 이게 대부분의 아이들의 특성이에요. 왜냐하면 요새 디지털 기기가 너무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책 읽을 것들이 너무 많아서 빨리빨리 읽는 거죠.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아이들이 쓰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귀찮고 손 아프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쓰는 작업을 같이 해야 좌뇌하고 우뇌가 골고루 같이 발달을 하거든요. 예쁘게 글을 쓴다는 거는 매우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우 집중을 하면서 또박또박 쓰면서 좌우뇌가 균형을 갖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상시에 말을 이상하게 하고 그런 걸 떠나서 글을 잘 쓰는 연습을 하는 것은 좌우뇌 두뇌 발달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제가 제 책에도 얘기했고 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에서 벗어난 엉뚱한 말을 자꾸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거는 아직 구체적 사고 능력이 잘 안 생겨서 그래요. 그리고 주제에 맞게 얘기를 해야지라고 결심을 할 때만 실제로 주제에 맞게 얘기가 나가는 거지. 안 그러면 그때그때 떠오르는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좀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아웃풋이 좋게 나오게 하자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이 글의 주제가 뭐냐. 평상시에는 뭐 조리 있게 말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데 글을 읽고 해석할 때는 이 글에서 얘기하는 바가 뭔지 하나하나 따지고 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그때 제시하는 방법이 참고서나 자습서에 보면 문단마다 이 글이 뭐를 얘기했는지가 옆에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글을 읽은 다음에 아이한테 무작정 물을 게 아니고요. 이 글을 읽은 다음에 이 글의 주제는 이 글의 여기의 요지는 뭐라고 써 있으니까 글을 읽고 요지 읽고 글을 읽고 요지 읽고 글을 읽고 요지 읽음으로 인해서 그 짧은 문단이지만 이 글에서 무슨 말이 되어 있는지를 일단 따라서 하는 거죠. 따라하는 작업을 많이 하면 즉 모방을 많이 하면 그 다음부터 스스로 할 수 있거든요. 따라하는 작업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스스로 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1학년이든 2학년이든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 1, 2학년이든 상관없이 어쨌거나 제가 제책 초등국어 뿌리공부법을 쓴 이유는 국어 때문에 내신 성적이나 아니면 국어를 못해서 대학을 못 가는 일 요거를 방지하고자 쓴 게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주제를 벗어나게 엉뚱한 얘기를 평상시 하는 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왜 아이들은 아직 구체적 사고 능력이 떨어지고 주제에 집중할 필요가 없으니까 일상생활에서는. 그런데 글을 읽은 다음에는 이 글이 무엇 얘기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글을 읽고 이 글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를 정리된 걸 한번 다시 읽어보고 그 다음에 단원이 끝날 때마다 문제를 풀어오면 이런 능력은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주의 집중력 문제인데요. 사실은
주의 집중력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주의 집중력이 나쁘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글씨를 예쁘게 쓰고 그 다음에 글을 읽은 다음에 요약하려고 하면 어쨌거나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올바르게 글쓰기와 글을 읽고 요약하기는 그 아이들의 주의 집중력도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문제가 없는 거죠. 실제로 문제가 있는 정도의 아이들은 10%도 채 안 될 거거든요. 하지만 목적이 상위권 대학을 가는 거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 수준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해야 되고요. 국어 공부라는 게 수학이나 영어와 달라서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도 그 높은 수준의 실력을 만들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습을 하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말은 잘 하는데 쓰기는 힘들어 한다고 그러면 일단 하루에 10분이라도 정확하고 예쁘게 또박또박 획순에 맞게 쓰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 주제에서 넘어가는 얘기를 하는 거는 괜찮다. 그런데 글을 읽을 때만큼은 익숙하지 않을 때는 단원 읽고 단원에서 요약한 자습서에서 요약한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글을 읽고 나서 바로 문제를 풀면 주제를 찾는 능력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기게 됩니다.